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어 수업 시간입니다. 미나상, 今日も 頑張りましょう. 여러분, 본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와 유포, 임의로의 수정을 엄하게 금지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의 문자, 타금, 반타금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일본 문자, 타금, 반타금에 관해 이해하며 필손에 맞게 쓸 수 있고 정확한 발음으로 타금, 반타금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학습한 히라가나 46자를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기억해 보겠습니다. じゃあみんなで楽しく歌いましょう。あいうえおかきくけこさしすせそたちつてとなにぬねのあかさたな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はひふへほまみむめもやゆよらりるれろわおんはまやらわ佐久間くん何してるの？ひらがなの勉強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あかさたなはまやらわ오늘은 교과서 23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학습한 문자 히라가나 46자를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이 46자의 히라가나를 청음이라고 합니다. 청음은 무성음으로 성대가 떨리지 않는 음들이에요. 목에 손을 대고 지난 시간 배운 청음을 발음해보면 목의 떨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청음이라고 합니다. 청음 46자 중에는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구별할 줄 아나요? 선생님이 비슷한 글자만 모아봤는데요. 발음을 써보고 히라가나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먼저 첫 번째 두 글자, 무엇과 무엇이죠? 네, 아와 오입니다. 아와 오, 다른 점이 보이죠? 그럼 필순을 생각하며 써볼까요? 두 번째 글자, 두 글자 무엇과 무엇이죠? 네, 이와 리입니다. 이와 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죠? 네, 두 번째 획의 길이가 다르죠? 그럼 이와 리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글자, 무엇과 무엇이죠? 네,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와 라입니다. 두 글자도 한번 써볼까요? 네 번째 글자입니다. 네 번째 두 글자도 매우 비슷한데요. 무엇과 무엇이죠? 네, 루와 로입니다. 두 글자의 차이점은 마지막 마무리가 다른 점입니다. 루는 마지막에 작은 원을 그려 마무리를 한 것이죠. 그럼 직접 써볼까요? 이제부터는 비슷한 글자 3개를 비교해 볼게요. 다섯 번째의 세 글자는 무엇인가요? 네, 키, 사, 그리고 치입니다. 키와 사는 획 하나의 차이이고 사와 치는 글자의 모양이 반대입니다. 글자의 차이점을 기억하며 써볼까요?
여섯 번째도 비슷한 글자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누, 노, 매입니다. 특히 누와 매가 비슷하죠? 차이점을 잘 생각하면서 써보기로 해요. 일곱 번째 이 세 글자는 각각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네, 레, 와 입니다. 처음 글자 네를 학습할 때 뒤에 이와 비슷한 레 그리고 와도 나오기 때문에 글자를 잘 익혀두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세 글자의 차이점을 잘 생각하면서 써보기로 해요. 마지막 세 글자 읽는 방법 알죠? 네, 하, 호, 마입니다. 세 글자를 쓸 때 주의할 점 기억하고 있죠? 빨간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세 글자의 주의점을 잘 생각하며 써보기로 해요. 이번엔 글자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얼굴입니다. 얼굴은 일본어로 가오라고 합니다. 가오라고 적혀져 있나요? 네, 가아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우린 가오라고 다시 고쳐 적어 볼까요? 네, 가오, 가오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벚꽃인데요. 벚꽃은 일본어로 사쿠라라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지크라라고 적혀져 있네요. 사쿠라로 고쳐 적어 볼까요? 사쿠라. 여러분 다 바르게 고쳐 적었죠? 세 번째 그림은 자동차네요. 자동차는 일본어로 그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구로마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로를 루로 바꿔서 적어볼까요? 구르마. 네, 잘 적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림에서 남자가 자신의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자신을 가리킬 때 얼굴 부분의 코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어로 와타시라고 합니다. 여기엔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네타시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럼 우리 와타시로 바르게 고쳐 적어 볼까요? 와타시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다 고쳐 적었죠? 이번 시간은 히라가나의 타금, 반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8쪽입니다. 지금부터 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배운 46자의 글자를 청음이라고 합니다. 청음은 성대의 떨림이 없이 맑게 나는 소리를 말하죠. 그럼 지금부터 배울 타금은 무엇일까요? 타금이라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흐린 소리, 탁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맑은 소리가 흐리게 나게 되면 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청음과는 반대로 성대의 떨림이 생기게 되죠. 타금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청음의 자음을
부드럽게 발음하여 목이 떨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잠시 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선 타금의 글자는 모든 청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50운도의 10줄 가운데 4개의 줄, 즉 4개의 행에만 해당합니다. 두 번째 줄 카행, 세 번째 줄 사행, 네 번째 줄 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줄 하행만 타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금을 쓸 때는 탁점이라는 점 2개를 청음 오른쪽 윗부분에 써주면 됩니다. 한글도 발음이 달라지면 글자가 달라지듯 히라가나도 청음에서 타금으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탁점을 붙여 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각 행별로 타금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행은 우리나라 말 기억이 단어 중간에 왔을 때의 발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타금을 쓰는 방법과 순서는 청음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청음을 획순에 맞게 바르게 쓰고 오른쪽 윗부분에 탁점을 찍어주면 타금을 쓰는 것이 되는데요. 카에 탁점을 붙이면 가로 발음이 됩니다. 타금 가를 쓸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카라는 청음을 쓸 때 주의할 점 중 하나가 세 번째 획이었죠. 점을 찍지 말고 짧은 선으로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점으로 찍게 되면 타금을 쓸 때 탁점 2개와 헷갈려 점 2개만 찍고 세 번째 획의 짧은 선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금 가를 쓸 때에는 청음 카를 정확하게 쓰고 탁점을 찍어주세요. 필순에 유의하며 적어볼까요? 키에 탁점을 찍으면 발음이 기로 변하게 됩니다. 적어볼까요? 그럼 쿠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구로 바뀌겠죠? 구도 직접 써보겠습니다. K에 탁점을 찍으면 개로 바뀌겠죠? K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었나요? 네, 직선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곡선으로 내린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와 세 번째 획이 서로를 마주 보도록 곡선으로 획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점을 붙이면 탁음 개가 되는 것이죠. 예쁘게 써볼까요? 가행 마지막 글자 고를 볼까요? 역시 청음 코에 탁점을 붙여 고라고 발음합니다. 코도 두 획을 직선으로 쓰지 말고 동그랗게 써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탁점을 써주세요. 직접 써볼까요? 자, 그럼 같은 글자인데 탁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뜻하는 고시, 5시를 뜻하는 고지입니다. 고시, 고지. 탁점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번에 자행입니다. 자행음은 우리말에 없는 음이라 발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행음은 사행과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같습니다. 혀끝을 아래쪽 잇몸에 대고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음하면 됩니다. 먼저 청음 사에 탁점이 붙으면 자가 됩니다. 자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발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글자 요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로 발음하지 않고 자로 발음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발음해보고 한번 써볼까요? 시에 탁점이 붙으면 어떻게 발음될까요?
네, 지로 발음됩니다. 지. 직접 써볼까요? 다음 글자, 스에 탁점이 붙으면 즈가 됩니다. 발음 기호를 잘 보고 성대의 울림을 생각하며 발음해 볼까요? 즈. 직접 써보겠습니다. 다음 글자 세에 탁점이 붙으면 제가 됩니다. 제. 써볼까요? 마지막 글자 소에 탁점이 붙는 글자 zo입니다. zo라는 발음도 조로 발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라는 발음도 요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zo. 한번 써보세요. 자행의 글자는 앞서 언급했듯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므로 발음에 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선생님이 이 발음을 처음 연습할 때에는 목의 떨림을 더 많이 주도록 노력하였고 약간 느끼한 발음? 그렇게 발음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행의 글자 중에서도 탁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숭이를 뜻하는 사르, 소쿠리를 뜻하는 자르입니다. 사르, 자르, 탁점의 유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죠? 다행의 글자 알아볼까요? 타에 탁점을 붙이면 유성화되면서 다로 발음됩니다. 직접 써볼까요? 다음 글자 치에 탁점을 붙여보겠습니다. 치의 치읓자음을 유성화하면 우리나라의 지읒 발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가 됩니다. 지를 직접 써보세요. 다음 스에 탁점을 붙이면 즈가 되겠죠. 즈 써보세요. 네 번째 글자 태입니다. 태에 탁점을 붙이면 대가 되겠죠? 써보세요. 마지막 글자 토입니다. 토에 탁점을 붙이면 그렇죠. 노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잘 알겠죠? 도도 한번 써보세요. 타행의 글자 중 탁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교입니다. 양념, 소스를 뜻하는 달에, 누구를 뜻하는 나래입니다. 달에, 나래. 탁점의 유무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까지 타금을 공부하다 보니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네, 같은 발음인데 다른 글자가 있었죠? 바로 자행의 지와 나행의 지입니다. 시에서 변경된 지, 치에서 변경된 지, 이 두 가지를 예전에는 구분해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현재 두 글자의 사용되는 빈도를 보면 시에서 변경된 지가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시에서 변경된 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치에서 변경된 지는 그 사용 빈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오게 되는 단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스에서 변경된 즈, 그리고 스에서 변경된 즈도 발음이 같은데요. 이 두 글자도 그 사용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발음이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까?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엔 바행입니다.
바행 발음은 입술을 다물었다 내는 소리로 우리말 비읍으로 자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냅니다. 히읗음을 유성화하여 비읍으로 나타내는 바행.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하에 탁점을 붙여 바라고 발음합니다. 써보세요. 두 번째, 히에 탁점을 붙이면 비가 되죠? 써볼까요? 후에 탁점을 붙이면 부가 됩니다. 써보겠습니다. 해에 탁점이 붙으면 배가 됩니다. 써볼까요? 바행 마지막 글자 호에 탁점을 붙이면 보가 됩니다. 보도 예쁘게 써보세요. 바행의 글자 중 청음과 탁음의 비교입니다. 뚜껑을 뜻하는 후타, 돼지를 뜻하는 부타입니다. 후타, 부타. 여러분, 이제 청음과 탁음의 차이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번엔 반타금입니다. 반타금은 히라가나 청음 오른쪽에 동그란 반탁점을 붙여 만든 글자입니다. 반타금도 타금과 같이 모든 청음에 붙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하행의 글자에만 반탁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반타금은 하행의 글자에 반탁점을 붙여 쓴다고 했죠? 반타금이 되면 하행의 자음 흐가 프로 바뀌어 발음이 됩니다. 하에 반탁점이 붙으면 파, 히에 반탁점이 붙으면 피, 후는 푸, 해는 페, 호는 포가 됩니다. 반타금 직접 써볼까요? 반타금 파, 피, 푸, 페, 포가 단어 첫 번째 음으로 시작될 때와 단어 중간에 올 때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먼저 반짝반짝을 뜻하는 피카피카입니다. 첫음 피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일본의 행정구역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삿포로입니다. 글자 중간에 오니 포 발음이 뽀로 바뀌었습니다. 다르게 발음되는 것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 배운 타금과 반타금을 꼭 복습해 주세요.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 이해하고 발음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히라가나의 요음과 초금, 발음에 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일본어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皆さん、またね。